오늘은 멕시코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경제, 마약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북부 시날로아주의 한 도시, 밤이 되면 어김없이 총성이 들립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비워지고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은 불 꺼진 창문 너머로 총격전의 불빛을 바라보지만 경찰의 사이렌은 들리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가 정적에 잠긴 채 또 하나의 밤을 버팁니다. 그러나 이 폭력의 뒤에는 거대한 경제가 숨쉬고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추정은 엇갈리지만 분석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멕시코 안에서 매년 막대한 세탁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추정치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까지 다양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멕시코 국내 총생산의 약 3에서 5%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 돈은 마약으로 만들어지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 호텔과 건설사와 식당의 자본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경제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며 국가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국가입니다. 올해 멕시코 북부에서는 매일 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초아칸주의 우루아판 시장이 취임 약 1년여 만에 암살됐는데 그를 지키던 경호원과 경찰도 막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엔 또 다른 공무원이 실종됐고 사흘 뒤에는 주유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관광객 2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정부 수장급 인사를 겨냥한 공격이 반복됐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면전 회기는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하지만 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의 통제력은 이미 무너졌고 지역 권력은 다른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건 정부가 아닙니다. 시날로아 카르텔 그리고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두 조직이 멕시코 마약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를 통제합니다. 지방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월급을 미루는 동안 카르텔은 현금으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에 장비를 기부하기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행위를 두고 복지의 흉내라고 부릅니다. 주민들은 실질적 지원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카르텔이라고 체감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통제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기능을 잃은 자리에 카르텔이 들어섰고 이 지역은 이제 총이 아니라 돈으로 움직입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하나의 산업입니다. 코카인은 남미에서 들여오고 메탄페타민은 북부 공방에서 생산되며 펜타닐은 합성과 포장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은 제조업의 공급망처럼 단계가 분할돼 있습니다. 원료 조달에서 시작해 생산, 품질 관리, 포장, 운송, 분배, 자금 회수, 세탁 각 단계마다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화학자는 합성 품질을 관리하고 물류 담당은 경로를 설계합니다. 회계, 법무라인은 자금 흐름과 리스크를 관리하고 일부 조직은 임금 보상 체계를 흉내낸 운영 방식을 갖추기도 합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은 최근 평가에서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 합성 마약 시장, 특히 펜타닐 공급을 주도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두 조직이 생산과 도매, 유통에서 핵심 허브로 기능합니다. 거래 규모에 대한 추정은 분석 기관마다 다릅니다.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까지 폭이 넓고 일부 연구는 멕시코에서 매년 GDP 몇 % 수준의 불법 자금 유출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불법 자금이 실물 경제로 유입되는 흐름 자체는 일관되게 보고돼 왔습니다. 카르텔은 수만 명을 비공식적으로 고용합니다. 농가가 양귀비, 전구체를 재배 공급하고 청년들이 운반, 감시, 연락망을 맡으며 여성 노동이 포장 공정에 투입됩니다. 공식 계약과 세금 신고는 드문 대신 현금 기반의 급여성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역에선 카르텔이 가장 큰 비공식 고용주로 인식됩니다. 이 돈은 지역 상권과 가게로 흘러들어 지방정부의 재정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우기도 합니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 전반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폭력과 범죄로 인해 멕시코가 잃는 경제적 손실이 전체 국내 총생산의 약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관광, 타임쉐어, 흥행사업, 암호화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탁되고 다시 합법 시장으로 편입됩니다. 국제금융정보당국과 언론은 이런 신종 세탁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약으로 번 돈이 멕시코 경제에 어디에 스며들어 있는지 그 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기란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006년 멕시코 정부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은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대규모 작전이 전국에서 펼쳐졌습니다. 카르텔 두목들이 체포되고 조직이 분열됐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하나의 카르텔이 무너지면 그 빈자리를 여러 소규모 조직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영역을 두고 싸웠습니다. 시체가 거리에 버려졌고 관광객들이 떠났으며 투자가 끊겼습니다. 칼데론 정부 6년 동안 공식적으로 보고된 살인사건만 12만 건이 넘었습니다. 전면전은 폭력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멕시코 경제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광산업이 무너졌고 외국 기업들이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거래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2024년 새로운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취임했는데 그는 다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군사작전 중심의 전면전 대신 폭력 억제와 사회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전략입니다. 카르텔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 폭력의 수위를 통제하며 사회를 안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거듭 말했습니다. 전쟁은 해법이 아니다. 이전 정부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현실적인 판단이었지만 동시에 멕시코 국가가 범죄와 비대립적 공존을 택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싸우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이후 정점에 도달했던 마약 사망자가 다소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명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때문입니다.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밀수됩니다. 소량으로도 치명적이고 제조 비용은 낮고 수익은 막대합니다. 카르텔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상품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서는 멕시코 내 카르텔 거점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이 제기했으며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미군을 투입해 제거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재임 시절에도 비슷한 검토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주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무역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수십억 달러의 상품이 국경을 넘나듭니다. 멕시코는 최근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집계되는 등 양국 경제는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르텔 자금도 이 무역 시스템 속에 숨어 흐릅니다. 카르텔이 벌어들인 자금은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멕시코에서 번 돈이 미국 은행으로 흘러가고 부동산과 기업 투자로 세탁됩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은 이제 불법 자금의 주요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미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 얽혀 있으며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약과 돈과 폭력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소량으로도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원가 대비 마진 구조가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카르텔은 밀수할 때마다 거대한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번 돈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은 곧바로 세탁되어 합법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카르텔은 부동산을 대규모로 매입합니다. 멕시코 해안가의 고급 리조트, 도심의 상업용 건물, 외곽의 대규모 토지, 이 자산들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돈은 마약 자금입니다. 또한 카르텔은 건설사를 운영합니다. 정부의 입찰에 참여해 도로와 병원을 짓고 공공사업을 맡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합법 기업입니다. 자금 출처만 추적하지 않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식당과 호텔도 소유합니다.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인점들입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현금이 많이 오가는 업종일수록 세탁하기 쉽습니다. 국제금융 전문 매체들은 이러한 세탁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금의 다변화, 합법 사업 위장, 복잡한 소유 구조 등 세탁 방식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카르텔 두목들은 이제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고 자선 활동을 하죠. 범죄자가 아니라 지역의 유지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범죄 자본은 정상 경제 속으로 스며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폭력과 범죄가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총생산의 약 18%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접 비용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멕시코의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당 부분이 카르텔 자금으로 움직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합법 시장은 점차 불법 자본에 잠식되는 겁니다. 이 자금은 단순한 도박장의 불법 자금이 아닙니다. 마약 밀매로 얻어진 이 돈은 우리가 휴양지에서 묵는 호텔이나 관광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들의 자본일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 남부의 농촌 지역은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고 공식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농업에서 벌 수 있는 소득은 한 달에 약 $300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카르텔의 운반책이나 보조 인력으로 일하면 몇 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임금 격차가 청년들을 카르텔로 끌어들이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멕시코의 많은 지역에서 카르텔은 가장 큰 일자리 제공처입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기업은 투자를 꺼립니다. 결국 카르텔이 유일한 선택이 됩니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하고 현금을 지급하고 빠르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충성도에 따라 보상하고 배신하면 가혹한 처벌을 내립니다. 명확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카르텔에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군대에 가듯이 회사에 취직하듯이 카르텔에 들어가는 거죠. 부모들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게 먹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 주민의 증언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선 선택지가 없고 카르텔이 곧 일자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이 구조는 더 강력합니다. 정부가 닿지 않는 곳에 카르텔이 먼저 도달하고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고 가족을 보호하며 지역 사회에 투자합니다. 불법이지만 작동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범죄 경제가 아니고 생존 경제입니다. 국가가 제공하지 못한 것을 카르텔이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곳에서 카르텔은 악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의 다수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믿지 않으며 정치인이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들은 카르텔에 매수되는데 월급보다 뇌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시장도 선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하죠. 판사는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눈을 감습니다. 이것은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국가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의지하게 됩니다. 멕시코에서는 그게 카르텔입니다. 경찰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정부보다 확실하게 보복합니다. 불법이지만 효율적이죠. 멕시코에는 사실상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는 공식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카르텔입니다. 민주주의는 외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열리고 의회가 돌아가고 법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투표하지만 결과를 믿지 않고 법이 있지만 지켜질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만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이고 그 자리에 카르텔이 뿌리 내렸습니다. 멕시코의 거리는 여전히 총성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총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에서 벌어집니다. 카르텔은 폭력만이 아니라 경제와 시스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작동합니다. 마약은 총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곳마다 자랍니다. 이 현상은 멕시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통제력을 잃은 자리에 불법 자본이 들어서는 현상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동남아시아의 마약 루트, 중동의 밀수 네트워크, 아프리카의 불법 광물 거래까지 세계의 그늘진 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르텔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뿌리 내린 그림자 산업입니다. 법 밖에서 움직이되 법 안의 자산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어떤 규칙을 세우고 어떤 통제를 복원할 것인가. 통제에서 이탈한 자본이 재편한 질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총성이 멈춰도 돈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